지금부터는 이제 각 후보들의 이야기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위 이 멸공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멸공을 얘기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막 멸공, 막그 진통일 막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막 선제 공격,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발언과 또 정용진 부회장을 중심으로 소위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 멸공 캠페인을 한데 비판을 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을 한다.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예. 여성이라서.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성은 멸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 없겠네요. 저도 초등학생 때, 그땐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 때 뭐 방공 포스터, 방공 글짓기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멸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멸공이라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멸공 논란이 나왔을 때 왜 이런 구닥다리 이야기들이 이제서 또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2030이 이 멸공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2030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왜 멸공에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이나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장할 때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북한은 항상 통일해야 되는 대상, 북한은 항상 친구로 지내야 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공교육, 4050들이 반공교육을 받았던 것만큼이나 지금 2030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만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염증이 결국 이 멸공이라는 말에 호응하는 식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멸공 논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산당,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진보 정부의 굉장히 세뇌적인 그러한 통일 교육에 대한 염증들을 우리가 마치 반공교육에 대해서 가졌던 것만큼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030들이 멸공에 호응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멸공 논란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멸공 얘기 전해드리는 도중에 합참이 1시간 전에 뉴스를 발표했는데 김수현 교수님,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네요? 좀 전에? 그렇습니까? 예,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쐈다. 합참이 조금 전에 발표했고 새해 벌써 4번째 도발인데 앞서서 2차례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고 마십이었잖아요. 이번에 어떤 미사일 쐈는지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아마 이거를 파악해서 발표할 걸로 보이고 우리 군 파악이 빠를지 북한의 발표가 빠를지는 뭐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에 또 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올해 벌써 지금 1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잦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물론 북한과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크나큰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이러한 도발 정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면 이런 멸공 챌린지라는 굉장히 제가 볼 때도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의 이런 사건들이 호응을 받는 식의 반응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점쟁이에게 국정 물어볼 사람에게 나라를 못 맡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가 책임자는 유능해야 됩니다. 대충 누구 시켜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깊이 고민하고 방향은 정하고 좋은 인재를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쓰고 좋은 정책이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한 것도 갖다가 쓰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설한 내용인데 점쟁이에게 국정 물어볼 사람에게 나를 못 맡긴다라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 언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점쟁이한테 국정을 물어보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그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대변인께서 공보실에 이제 공보단에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반박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그 선거 선대위 캠프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공보단의 해명이라 그래서 그것이 100%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그 관계 내부자의 그 인터뷰라든지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새벽에 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김건희 씨 이제 MBC 방송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도사를 만나서 인생을 논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개신교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신기 뭐 이런 이제 비슷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도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손바닥 왕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전에 천공서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에서 이제 건진법사라고, 건진법사 이분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요? 예, 건진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 취재에 이제 세계일보 들어가니까 선대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갔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이런 등등의 논란을 보면은 누가 국정을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비단 이제 이런 이제 무슨 법사니 무슨 뭐 무속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TV 토론 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합의를 해서 TV 토론이 나오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TV 토론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많은 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요구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건진법사라고까지 지금 네. 전재수 의원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네, 앞서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점쟁이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는 걸 지켜보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굉장히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미국 대선에서 6년 전에 나왔던 저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라고 얘기했던 하나의 메시지를 사설에까지 반영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싶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를 정말 처참하게 끌어내리는 프레임 선거전을 원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만약 검증을 해야 된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 그리고 드루킹으로 인해서 불법 선거의 최전선에 있었던 내용들이 대법의 확정 판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한때 보도가 잠깐 되다가 말았던 기억이 나는 게, 김정숙 여사가 선거 때 경인선에 가자 등 운운했던 내용들도 잠깐 방송됐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불법적인 선거에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자 혹은 가족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다뤄볼 법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지 않을 거야?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방식의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그닥 바람직한 선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정부가 방역 패스 중에 일부를 조금 전에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거죠.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에 대해서 들어봤냐라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안일화. 단일화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치공학적인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더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철수로 단일.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안철수는 3월 9일 투표날 전날 3월 8일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지금 여기서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 전까지 단일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또 안일화를 말씀하셔서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힌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심상정 후보는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